안녕하세요. 필리핀 한다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공론의 장이 아닌 필리핀 국제 결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참고의 사례가 될 것 같아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 말은 누구에게는 설레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 공통적인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서로 미워해서 결혼한 커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은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 때문에 순탄하지 않게 사는 것이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백년해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미소 짓게 만들죠. 이런 부부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사례도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필리핀 국제결혼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2020년 국제결혼이혼에 대한 통계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혼인은 21만 3,500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제결혼은 15,300건이었는데 전체 혼인의 약 7.2%가 국제결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혼은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이혼은 10만 6,500건으로서 혼인 대비 약 49.8%가 이혼을 하였습니다. 진짜 한 집 건너 이혼한다는 말이 사실로 보여집니다. 국제 결혼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혼을 할까요? 전체 이혼은 6,200건으로서 혼인 대비 40.5%가 한국인과의 결혼에 비하여는 조금 낮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결혼한 사람들도 이혼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에 저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매년 국제 결혼 이혼 건수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론이 좀 길었네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한국 남자가 필리핀 여자와 약 한 10년 전에 결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 부부도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을 겁니다. 결혼 후 이 부부는 한국에서 거주를 하였는데요. 와이프는 한국 국적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3명을 두게 되었는데 첫째가 11살, 둘째가 9살, 그리고 최근에는 막내가 태어났는데 지금 현재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던 이 가정에 시련이 시작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필리핀에 있는 와이프의 언니죠. 처형의 연락이었습니다. 와이프가 7살이나 어린 필리핀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취업비자로 일하던 이 필리핀 남자는 오랫동안 와이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현재 이 필리핀 남자는 취업비자가 만료되어지고 필리핀에 왔다가 팬데믹으로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을 못하고 필리핀에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오히려 와이프는 남편을 고소하게 됩니다. 죄명은 아동 폭행으로 자녀를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로는 아이들 훈육 목적으로 엉덩이 몇 차례 때린 것이 전부지만 법원에서는 남편에게 아이들로부터 100m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거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와이프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 한국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로는 와이프가 남편과 이혼 후에 이 남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에서 같이 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필리핀에는 이 부부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몇 건이 있다고 하는데 남편은 재산을 지키고 싶은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남편이 와이프를 고소를 하려고 해도 한국에선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어 필리핀에는 아직 간통죄가 있다는 정보를 제 유튜브를 보게 되어 가지고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필리핀의 법률적인 지식이 전혀 없기에 답변 드리기 힘들었고 그저 위로의 말씀만 전해드렸습니다. 남편이 원하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는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볼 예정이긴 합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간통을 필리핀 법률로 남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남편이 필리핀 남자와의 문자 연락에서 현재 6개월 된 자녀가 본인의 자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에게도 확인을 해보니 애석하게도 맞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남편은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막내와 남편이 친자 관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려 해도 현재 접근 금지 상태가 되어 있어서 난감한 상황이랍니다. 현재 남편은 일단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결과를 받은 후 필리핀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의 페이스북 모임이 있습니다. 각종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필리핀 국제결혼 부부들의 문제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 조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외국인들이 처한 어려운 사연을 소개해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끔 한국인들이 안타까운 사연도 보고 있는데요. 뚫보 인 액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에서 불륜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도 많이 보아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한국에 있어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사연을 듣고 나니까 마치 아침 드라마를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빗소리처럼 참 슬픈 일입니다. 남편의 말만 들은 것이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부부 사이의 일에 제3자가 개입하고 법으로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대부분의 필리핀 국제결혼 부부들은 행복하게 한국이나 필리핀에서 잘 살고 있죠. 이러한 경우는 아주 최악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 사람 사이에서도 한 집 건너 한 가정이 이혼을 하고 하는데 문화와 언어가 다른 국제결혼에 있어서 더 신중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필리핀 국제결혼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소통이 잘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와이프에게 한국어를 배우라고 강요하기 전에 본인도 영어나 따갈로그를 공부해야 합니다. 서로의 소통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정에 솔로몬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